나트륨 배터리 때문에 포스코 홀딩스에 위기가 온다고? 라는 건데, 질문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들이 많이 왔었어요. 좀 불안하신 분들이 계신가 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더라고요, 기사들이. 비싼 리튬 동박도 안 쓰고 가성비의 끝판왕인 나트륨 배터리야. 중국 CATL, 스웨덴 노스볼트, 전기차용 배터리 제조사들이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만들고 있어요. 옛날에는 그게 달갑지 않은 소식이고 그게 될 것 같아? 안 될걸? 라고 했는데 상용화가 되고 있고 게임 체인저를 꿈꾸고 있대요. 과연 이게 맞는 얘기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로 지금 기술력이 왔는지 보도록 하는 거죠. 비교를 해보면 되는 거죠. 노스볼트는 다들 아시다시피 스타트업 회사죠, 스웨덴에. 얘네들이 지금 나트륨 이온 배터리에 성공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러면서 얘네들은 현재 포트폴리오에서 굉장히 10년 안에 이 전기차용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 나트륨 배터리의 비중을 높여가지고 얘네들의 게임 체인저로 쓰겠다라고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너지 밀도는 킬로그램당 160Wh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건데 LFP하고 근접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노스볼트보다 먼저 나온 거는 사실은 중국 쪽에서 이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그래갖고 중국 쪽에서는 벌써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다른 게 안 될걸요? 사실은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통해 가지고 리튬 이온 배터리가 안 될 것이다, 그리고 리튬 가격이 문제가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노이즈가 나왔던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있었고요. 지금 이게 뭐 계속 나오던 얘기였는데 또다시 나온 거예요. 결국엔 노스볼트에서 시작해가지고 CATL의 기술력의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갖고 지난해 재작년 여름에 나트륨 배터리 공개가 됐는데 이게 뭐 충격적이었다, 이런 시장에서 얘기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전기 오토바이용 나트륨 배터리가 타오바오에 출시돼가지고 이미 판매 중이다. 기술이 이미 상용화가 돼 있구나. 그러니까 위험하구나. 그래서 요즘에 포홀이 내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시고 저한테 문의를 주신 것 같아요. 그럼 이게 뭐가 중요한지. 자, 나트륨 이온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가 요즘 다시 나오는 분위기입니다. 배터리로 성능도 괜찮고 그러면 리튬 이온 배터리가 고전을 할 거야. 혹은 리튬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어. 그러니까 리튬을 만드는 애들, 리튬을 수급하는 애들은 문제가 생길 거야. 그리고 리튬 가격이 떨어지면 양극재도 문제가 생겨.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리튬을 직접 생산하는 수혜를 기대하고 있는 포스코 홀딩스는 더 큰 타격이 될 텐데? 라는 논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현실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살펴보면은 일단 배터리로 나트륨 이온 배터리 사용 가능한 건 팩트입니다. 이게 그리고 상용화가 돼 있어요. 일부는. 나트륨 이온 배터리는 가격이 싸요. 왜냐하면 리튬이 아니라 나트륨을 쓰는 거니까요. 그럼 원가가 낮추죠. 그 다음에 안정성도 뛰어나요. 저온 특성도 좋아요. 저온 특성이라는 거는 이제 온도가 내려가면은 갑자기 성능이 저하되는 것도 그 LFP나 이런 거에 비해서 훨씬 좋아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에너지 밀도. 에너지 밀도가 낮으면 주행거리 짧아지고 배터리 개수를 늘려야 되고 무거워지고 단점이 극명하게 존재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쓰던 논리인데 LFP 논리잖아요. 자동차는 반필수제입니다. 물론 이제 뭐 사치품일 수도 있고 그런 건데 누군가에게는 생필품이어가지고 필수제죠. 그래서 반필수제라고 불려요. 이동수단이에요. 가장 치명적인 게 뭐예요? 짧은 주행거리입니다. 그럼 겨울 되면 이제 레이 얘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긴 해요, 개인적으로. 근데 치명적인 단점은 짧은 거리. 그러면은 우리가 한 300km 주행을 해야 되는 건데 한 280km 밖에 못 달려. 근데 걔가 지금 겨울 돼가지고 빠져내려가고 그럼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키 터트리고 그러면 더 빠져요. 그러면은 한 번에 목적지를 못 가고 가서 주행하다가 가서 밥을 줘야 되는 건데 이 밥 주는 시간도 오래 걸려요. 밥 주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나같이 밥 주는 사람이 많아지면은 실용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행거리가 짧은 걸 한번 탄 사람들은 그걸 유지를 못한다라는 얘기들도 있어요. 상품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대세로는 그래서 불합격 수준이다 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좀 아쉽잖아요. 조금 더 자세히 짚어드릴게요. 근데 이것만 보면 돼요. 솔직히 말해갖고 요 정도 정리해드린 것만 보면 끝납니다. 나트륨 이온 배터리, 리튬 이온 배터리하고 이제 뭐 원리는 비슷해요. 양극재, 음극, 전해질, 분리막 이거 있는 것까지 동일해요. 차이점은 리튬 이온을 나트륨 이온이 대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학적인 성분이 다르다는 거죠. 나트륨은 원소 기온에서 알 수 있듯이 입자가 리튬보다 2배 이상 크고 무거워요. 그럼 뭐예요? 반응성이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양극, 음극 사이를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게 효율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원소 기호에서도 우리 이렇게 막 반응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참고로 이제 70년대 80년대에서 나트륨 이온 배터리는 연구 개발이 이미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해보니까 뭐예요?
근데 원소 기호를 바꿔가지고 했더니 화학적 성분에서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한데 성능이 좀 안 된다. 그래갖고 상용화가 못 됐던 것도 이미 과거에 한참 전에 있었던 앤데 갑자기 얘를 상용화를 시킨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리튬 가격이 올라갔잖아요. 리튬 매장량에 대한 이슈가 나오니까 야, 리튬을 대체할 게 필요한데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나온 거였거든요. 리튬 가격이 지금 많이 내려갔지만 천정부지로 뛸 때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담이 되니까 대체제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가격적 메리트가 부각이 되면서 나온 게 나트륨 배터리였어요. 나트륨이 상대적으로 매장량이 훨씬 높죠. 가격은 10분의 1 수준이죠. 그럼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리튬 가격도 급락했죠. 갑자기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여기서 나오면 이게 악재로 받아들여지기도 어렵겠지만 악재가 아닌 걸 악재라고, 그리고 그게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되는 게 우리 시장인지라 아닌 걸 아니라고 제가 짚어드려야 할 것 같아서 하나씩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나트륨 배터리를 상용화되고 활성화가 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에서 사용하고 있는 양극, 음극, 기판, 전해질 모두 다 싼 걸로 바꿔야 돼요. 저렴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뭐예요? 결과적으로 4대 소재를 다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꾸려면 공급망을 바꿔야 되거든요. 공급망을 교체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듭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리고 시간 걸리죠. 이거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었고 자 내일부터 만들겠습니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야 되죠. 하겠냐고요. 현실성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맞는 공급망이 지금 이제서야 갖춰지고 있는 거고 아직도 부가 공급망들이 계속 셀 쪽으로 해갖고 중심을 하고 쫙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걸 다시 바꾼다라는 게 현실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점을 짚어봐야 돼요. 뭐예요? 싸게 만들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장량도 풍부하고 나트륨이 싸잖아요. 막 구하기도 쉽고, 그리고 양극, 음극, 전해질, 분리막 소재도 리튬이온보다 싸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싸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30-40% 수준으로 가격을 맞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리튬에 비해서 나트륨이 입자가 커요. 그럼 반응성이 느려요. 그러면 안전해요. 그래서 불이 덜 나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좋죠? 그리고 저온 특성이 좋아요. 저온 특성이라는 거 추울 때 주행거리 감소 이런 게 적어진다는 거예요. 장점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에너지 밀도가 낮다는 건데 나트륨 그냥 160이에요.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나온 게 아까 160이었잖아요. LFP가 170에서 200 나옵니다. LFP보다도 적어요. 그리고 삼원계는 뭐 210은 뭐 낮은 거고요. 최대 300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리고 무게당 에너지 밀도가 낮아요. 부피당 무게당인데 나트륨은 370이고 400이고 650이에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거 봤을 때 에너지 밀도가 위에 무게당 그리고 부피당 전부 다 낮잖아요. 비교를 해봤을 때 뭐 하나 나은 게 없잖아요. 수명 특성도 떨어져요.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 수명도 짧아요. 그러니까 가격도 그렇고 구하기도 쉽고 그 다음에 싸게 만들 수 있고 하는데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공급망을 다 바꿔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안정성도 굉장히 확보가 되지만 결국엔 에너지 밀도가 낮기 때문에 굉장히 치명적이다. 그리고 수명도 떨어진다 라는 부분이 적합도가 떨어진다라는 거죠. 종합적으로 볼 때는 가격이 낮고 안정성 좋고 에너지 밀도가 떨어지면 수명도 낮아요. 전기차는 이동수단이죠. 에너지 밀도가 중요하고요. LFP보다도 떨어져요. 그렇다면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삼원계를 대체하기보다는 LFP 대체제 정도로 보면 딱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중국에서 전기 오토바이용 사용되고 있다고 홍보가 되잖아요. 보세요, 이게 상용화가 되고 있고 이제 앞으로 더 갈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냥 이 정도 용도라는 거예요. ESS용이나 마실용 요 정도로 보는 게 좋다라는 거죠. 단점이 LFP하고 너무 극명하게 비슷하잖아요. 동일 배터리를 탑재할 때 적게 가고 자주 충전해야 되고 배터리 숫자 늘려야 되고 무거워지고, 나트륨 이온 배터리는 상용화가 된다면 ESS나 동네 마실용 전기차 혹은 오토바이에 탑재하는 정도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고, 기술 개발이 되면서 밀도가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기본 원소의 한계가 있잖아요. 제가 화학 쪽은 제가 몰라요. 제가 과학 쪽은 잘 몰라요. 제가 문송합니다 그건데 원소의 한계는 명확하잖아요. 원소가 다르잖아요. 그럼 이 원소가 다른데 원소의 다른 한계점을 어떻게 뛰어넘겠냐라는 거죠. 아무리 기술이 발달이 돼도. 그리고 이거 기술 발전시키면 저긴 가만히 있겠냐고요. 리튬 이온 배터리를 완전 대체해갖고 게임 체인저가 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이게 망한다 그건 아니에요. 쓰임이 아예 없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위험 요소로 급부상해서 막 여기를 위협하고 저기에 막 미래 가치를 떨어뜨리고 그렇게 보기가 참 어렵다라는 건데 너무 급진적인 발상이라는 거죠.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전기차 보급이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용도에 따라서 다양한 차종들이 보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보면 전기차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그 종류가 가격대별로 천차만별이고 하이엔드급이 있고 볼륨급이 있고 엔터리급으로 있고 세 개로 이제 일반 내연기관처럼 분류가 되고 있어요.
그럼 엔트리급에서는 이제 가장 저가 분류에서 LFP와 경쟁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하이엔드급은 전고체 배터리, 그 다음에 하이니켈 3원계, 이건 아마 다 나와도 가격이 비싸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굳이 비유를 하자면 마이바흐에다 넣던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초고가 라인들에 들어가서 지금 꿈의 배터리가 탑재가 됐다 그러면서 가격이 더 인상이 되고 뭐 그런 게 나오겠죠. 그리고 하이니켈 9번반 이상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면 이제 하이엔드급은 이렇게 가는 거고요. 볼륨급 중간 단계가 이제 미드니켈이란 리치망간 요런 쪽이 지금 나올 수가 있고요. 엔트리급은 LFP, 나트륨 이온 배터리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 산업에 대한 이해도에 대해서 조금 이제 너무 극단적으로 보시는 분들인 거고요. 정확하게 보면 안 망해요. 나트륨 이온 배터리도. 그리고 필요가 있겠죠. 필요가 있긴 한데 쓰임은 이런 아마 세그먼트로 갈 거다 라는 부분을 확인을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소견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